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25일 밤 11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손석희 JTBC 사장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지금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TV조선에서 가장 자세하게 보도를 했고 음성 파일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녹화한 지금 파일도 공개가 되면서 인터넷이나 SNS 상에 그 모든 녹취 파일과 영상들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손석희 개인에게도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예상이 됩니다. 댓글 보니까 손남, 손녀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다라는 댓글을 봤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선남, 선녀라고 하는데 손남, 손녀, 손남은 손석희겠죠. 손녀는 이제 손혜원 의원이겠죠. 그래서 두 손씨에 의해서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손석희 사장이 사장의 JTBC가 그동안 어떤 식의 보도를 해왔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JTBC 그동안 뚜렷한 성향을 보였죠.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실한 취재 행태를 볼 수가 있었고,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유리한 사건이라든지 과거 정부를 비난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실 왜곡도 서슴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보도 행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JTBC가 해온 많은 뉴스 중에 정말 사실 왜곡, 정말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는 보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 최근 것들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손석희 씨 하면 항상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을 선정을 하면 항상 1위에 선정이 많이 됐었죠.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이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글쎄요, 기자, 언론인의 영향이라고 하면 그 기자가 어떤 취재한 그 내용이 정말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보도라든지 이제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될 텐데, 글쎄요, 손석희 사장이 1위로 선정되는 것은 글쎄요, 대중적인 인기에 근거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사장으로 있는 이 JTBC, 과연 그에 걸맞는 뭔가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왔는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JTBC가 해온 그 보도, 대표적인 잘못된 보도 몇 가지만 뽑아봤는데요.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김태우 사건,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보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관련된 뉴스는 정말 JTBC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도하고 보도를 해도 굉장히 부실 보도를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 김태우 수사관 관련해서는 오히려 청와대 편을 드는, 청와대 말을 신뢰하고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그 내용의 신뢰성을 흔드는 이러한 보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당시 청와대 지시로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의 사람에 대한 사찰을 했었다라고 폭로를 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런 적이 없다,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죠. 그러면서 했던 주장이 그러니까 이 정보 수집은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들어오기 전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면서 했던 정보일 뿐이다. 정보 수집일 뿐이다. 그것을 청와대 들어와서 보고를 했을 뿐이다. 우리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JTBC는 그걸 그대로 보도를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 박용호 전 센터장에 대한 비위 첩보 수집은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당시 2017년 5월에 이루어진 것이고, 네, 청와대 근무를 나와서 조사했다라는 그의 주장은 틀렸다라는 식의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김태우 수사관 측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 다음날 12월 25일 당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반박을 했죠. 2017년 5월에 즉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당시에 그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한 것은 맞지만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사건을 종료했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7월에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라고 해서 이 사건, 자신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정보 수집했던 내용을 언급했었고, 괜찮다. 정보로서 괜찮다. 한번 더 자세히 조사해봐라. 라는 이런 지시에 따라서 더 자세한 정보 수집, 비위 첩보를 수집을 했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도해야 될까요? JTBC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음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습니다. 반박을 하면 이런 내용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라고 보도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날 JTBC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같은 날 JTBC는 김태우 수사관 측은 오늘 기자들에게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첩보 수집은 청와대에 가기 전에 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JTBC가 어제 지적한 보도 내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한 게 아니죠. 네, 분명히 반박문이라고 했습니다. 인정한 게 아니라 과거에 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에 들어와서 다시 더 정보를 추가해서 새로운 지시에 따라 정보 수집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반박을 반대로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글쎄요, 어떤 기자가 입사해서 처음 이제 기사 작성에 대한 교육을 받을 텐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글쎄 기사 작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JTBC는 이런 식의 이건 왜곡이죠.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정말 JTBC가 가장 잘못된 거짓 뉴스에 그치지 않고 거짓 뉴스를 계속 반복하게 함으로써 선동으로 이끌어갔던 사건이 바로 기무사 관련 보도였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이 JTBC의 보도는 그야말로 거짓에 기초한 선동이고, 그 결과로 기무사라는 이 조직 자체가 해체가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JTBC는 반면 이 보도로 인해서 작년 8월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는데, 상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이 보도 자체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사실 왜곡, 그리고 선동, 추측 이런 것 투성이었는데요. 당시 이 계엄령 검토 문건은 JTBC가 7월 5일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입수했다는 기무사 문건을 뉴스룸에서 처음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철희 의원이 JTBC에 나와서 촛불 집회 때 군 출동 검토를 했었다. 당시에 손석희 앵커는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탄핵 직전에 공수부대와 장갑차를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평화로운 촛불 집회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JTBC는 기무사 문건이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이러한 문건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제를 하고 그 다음 계속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JTBC의 보도로 언론에서 이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계엄령, 촛불 진압. 그러니까 촛불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JTBC의 보도에 의해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이 정말 보도가 일파만파 확대가 됐었던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거짓이었죠. 왜냐하면은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어디에도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다.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대비계획 문건과 세부 자료 63페이지에 이르는 그 세부 자료를 다 읽어봤었는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당시 탄핵정국 당시에 굉장히 어지러운 정국을 다각도로 검토한,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당시에 또 북한이 여러 가지 핵 실험으로 도발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사시 생길지 모르는 비상시에 이 군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그야말로 검토 문건이었습니다. 그러나 JTBC의 이 보도, 그 이후에 계속된 보도로 마치 기무사가 계엄령을 실행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고 거기에 더 나아가 마치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 음모를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JTBC가 가졌던 프레임은 이런 거였죠. 이것은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문건이다. 또 구체적으로 계엄령 실행을 준비한 증거이고 이것은 계엄령이라는 것은 기무사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청와대와 사전 모의를 했거나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계엄령을 준비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취지로 계속 추측성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또 수사 지시가 더해져서 결국은 기무사라는 한 조직 자체가 해체가 돼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당시에 얼마나 이 전국이 시끄러웠었나요? 네, 이것은 정말 완벽한 JTBC의 왜곡 보도. 사실 거의 추측에 기반한 사실 조작, 가짜 뉴스로 볼 수 있는 정말 아주 큰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북한 석탄과 관련된 보도도 있었죠. 작년 8월 북한 석탄을 실은 그 배가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드나들었는데 당국에서는 어떠한 제재도 억류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고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인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대체 왜 그랬는가?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요. 자, 이 보도가 한창일 무렵 JTBC는 정말 엉뚱한 박근혜 정부를 끌어들여서 물타기 보도를 합니다. 당시에 제목이 북한산 석탄 의심받는 진능호, 박근혜 정부 때도 드나들어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이렇게 드나듦으로써 대북제재 지금 위반에 대한 위반을 눈감아준 이런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2016년도에도 이 진능호 문제의 선박이 북한 석탄을 싣고 수십 차례 드나들었다. 32차례 드나들었다. 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보도죠. 왜냐하면은 2016년에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입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는 2017년 8월 5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즉 2017년 8월 5일 이후에는 석탄을 실은 배가 드러나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 8월 15일 이전에는
뭐 석탄을 실은 배가 뭐 10차례 드나들었던 30차례 드나들었던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제재 결의가 없을 때니까. 그런데 지금 위법한 사실과 위법이 되지 않는 두 건을 똑같이 비교하면서 과거도 잘못했어. 박근혜 정부 때도 이랬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뭐라 하지 마.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제 올라가서 아주 경미한 뭐 주의 조치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사실 뭐 JTBC의 가짜뉴스 너무나 많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직접 인터뷰에서 문제가 됐던 세월호 당시 여러 가지 가짜뉴스도 있었죠. 뭐 다이빙 배를 이용해서 20시간 이상 계속 잠수해서 구조할 수 있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잘못된 인터뷰 내용 근거한 가짜뉴스로 많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확산시키기도 했었고, 네,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던 JTBC, 그 JTBC의 사장인 손석희 사장. 글쎄요, 이번 폭행 사건 의혹으로 인해서 본인도 이런 어떤 가짜 뉴스와 또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